가자. 저번에 순열 계산까지 한 거죠. 여기부터 할 차례긴 한데 보자. 그러니까 저번에 순열을 가르치면서 이 기호로는 NPR 쓴다고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얘의 공식은 이제 외워야 된다 이거. 앞에 거 팩토리알. 분모에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의 팩토리알. 요렇게 가기로 했었다.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라 그랬어. 일렬로 나열한다. 여기까지. 그리하여서 내가 npn 앞뒤가 똑같으면 얘는 n 팩토리얼로 쓰기로 했고 np1이면 얘는 n이라고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np0은 1이라고 쓰기로 했고 0 팩토리얼도 1이라고 쓰기로 했고 그치? 이거와 부가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굳이 이걸 안 쓴다.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7p3 같은 거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 7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한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실생활 문제 풀면서 자주 나오는 유형 봐야 되고 가볼게요. 별로 어렵진 않을 거야. 자, 5명의 학생이 있을 때 5명을 전부 다 일렬로 세운대. 그러면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5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식으로 따지면 5p 5긴 한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적겠다고? 5 팩토리얼. 그래서 얘 정답 뭐라고? 120.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어요. 5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맞아. 얘가 24, 여기다 5만 더 곱하면 되니까 120. 여기까지. 해요? 가자. 그 다음에 5명 중에 3명만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겠대. 5p3.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요렇게. 5명 중에서 2명 뽑아서 한 명씩 뭔가에 배정한대죠? 그러니까 줄 세우기니까 얘도 5p2. 얘는 5 곱하기 4.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굳이 계산을 잘 안 해주려고 할 거야. 어차피 저 식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으니 빨리 해보세요. 식만 좀 나열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앞으로. 자, 식 잘 썼을 거라 믿습니다. 얘는 6 팩토리얼. 얘는 6p4. 얘는 6p3. 맞게 하셨지? 뭐 이걸 지금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내 말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순열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어주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문제를 좀 풀 거거든. 그래서 오늘 수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우리 부등식 할 때 한창 어려웠잖아. 그 정도는 아니니까. 볼까요? 첫 번째,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 이웃하도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웃하도록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A, B, C, D, E, F. 총 몇 명이니? 6명이니? 하나 더 써. G까지. 자, 여기서 A, B를 이웃시킨 상태로 줄 세우래.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해봐. 커플인가 보지 뭐. 그러면
원래 얘네들 줄 세우는 게 7팩토리알이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어차피 얘네들은 붙어 있을 거지.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웃하도록은 이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우선은. 한 번에 생각하기 힘드니까 한 명으로 보는 거야. 그럼 성윤아, 지금 총 몇 명 됐니? 6명 된 거죠. 그러면 6팩토리알로 끝난 거야. 일단은. 근데 생각을 해볼까? 얘네들이 A, B로 붙어 다닐지 B, A로 붙어 다닐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죠. 그때 뒤에 이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들이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아 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액션을 끊는 거죠. 한 번에 생각을 못하니까. 얘도 봐봐. 나중에 할게. 그러면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웃하도록이에요. 이건 1번이고 이웃하지 않도록이에요. 이웃하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문제는 똑같이 가볼까? A, B, C, D, E, F, G. 이거 중학교 때 잘못 배우신 분들이 있어. 이웃하도록의 반대가 이웃하지 않도록이 아니에요. 여사건 관계가 아니야. 왜 아닌지는 제가 학기 중에 설명을 할 건데 지금은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웃하다의 반대말이 이웃하지 않도록이 아니야. 살짝 스포하자면 이런 거였거든. 봐봐 얘들아. 3명이 이웃한 거를 3명이 딱딱 붙어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럼 3명이 이웃하지 않도록이 뭐야? 다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의 반대 중에 뭐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 이해되지? 그 신발 이건 뭔데? 이게 3명이 이웃한 거야 안 한 거야? 그쵸? 그래서 수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다라는 긴 문장으로 표현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얘의 반대가 얘가 아니라는 건 제가 보여드렸으니 얘와 얘는 여사건 관계가 아니라고. 중학교 때 여사건을 배우긴 했으니까 내가 그냥 뱉는 건데. 선생님 그러면 이웃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A, B를 이웃시키지 않아 볼게. 편하게 생각해. 헤어졌나 보지. 그러면 얘 때는 어떻게 하냐? 잘 기억해라. 상대방을 먼저 다 줄 세우는 거예요. 5팩토리알로. 상대방부터 먼저 줄 세우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D, F, E, G, C 이렇게 줄 서잖아? 5팩토리알 하면서. 그러면 뒤 이어서 야 그럼 얘네들이 왜 먼저 세운 거냐? A, B를 이제부터 줄 세울 건데 얘네들이 벽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웃하지 않도록 경계선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A,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6자리 중에 A, B가 알아서 2자리 골라 들어가면 종료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길 골랐어요 A, 여길 골랐어요 B. 자연스럽게 A, B가 분리가 된다고. 이해돼? 식 2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식이 쉬울 거야. 테니스 선수 4명과 수영 선수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테니스 선수끼리 이웃하도록이니까 얘네를 몇 명으로 봐? 1명으로 봐. 그러면 이사가 총 몇 명? 3명. 그러면 이 3명을 줄 세우고 나머지 테니스 4명끼리 줄 세우면 종료. 괜찮아? 건이야 목 안 아프니? 목 안 아파? 아니 저 지금 몸이 기울어져 있는데? 너 칠판 안 보여서 뭐 이러고 보는 거 아니야? 얘들 아니야 지금 야 이건 좀 얘기를 하자. 아니 앞에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구태여 뒤에 가가지고 이러고 봐요? 부담스럽니? 앞에 앉기? 일로 와 이따가. 야 수업을 할 때 편안하게 보여야지. 영화관은 중간쯤이 제일 좋지. 요즘 영화가 왜 이렇게 비싸요? 깜짝 놀랐어. 무슨 2만 얼마 달래는데? 내가 영화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러긴 한가 봐. 예전에는 조조 영화라고 알아? 아침 첫 영화는 되게 싸게 보게 해준단 말이야. 그게 10,000원이 안 했던 걸로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 그게 조조 할인인지 아니 등신아. 바보야? 내가 방금 아침 첫 영화는 싸게 해준다고 조조 영화로. 일반적인 대화가 안 돼. 아이씨. 자 그러면 수영 선수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래. 그 테니스
얘네들 먼저 줄 세울게. 테니스 먼저 줄 세웠다고. 얘들아, 내가 계속 예시를 들잖아. 니들도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실수가 안 나와. 테니스 선수 얘들끼리 줄 세웠어. 4팩토리얼 끝. 그럼 수영 선수는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 2자리를 골라 들어가면 돼요. 끝. 된 거지?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이거 남자들 수영 곧잘 하네. 언제 뭐해? 아니 그러니까 뭐 대회를 나갔었어? 아니면 취미로 배웠어? 진짜? 무슨 대회까지 나왔어? 수영 학원? 요즘 수영 학원이 따로 있나 보다. 그래?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은준이는? 그러니까 이런 학원 같은 개념인 거야? 나도 그랬었긴 했겠는데. 그래? 뭐 대회도 나가고 그랬어? 난 초등학교 때 수영을 되게 잘했어. 진짜로 잘하긴 했어. 뭐 쪼개 잘할 수도 있잖아. 개새끼 무슨 뭐 말만 하려고 그러면 웃을 준비라고 이제 네 새끼들도 자세가 잘못됐어. 뭐 내가 딴소리만 하려고 그러면 일단 비웃을 준비만 하고 있고. 개새끼들. 진짜 수영 잘했어. 내가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을 2주 만에 배웠어. 어떻게 배웠는지 알아? 존나 맞으면서 배웠어. 초등학교 때 학교 대표 선수였어. 그때 그 관념이 없었다. 그러니까 수영 선수 정도 할 거면 피지컬이 초등학교 치고는 좋았을 거 아니야. 내가 덩치가 컸다가 아니라 그 밸런스가 잘 맞았을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는 내가 달리기를 하잖아. 애들이 자꾸 내 뒤에 있는 거야. 난 막 그때 뭐 축구 같은 거 하나도 안 했거든. 그래서 내가 축구 공은 못 차. 근데 축구공 뻥 차놓고 계속 뛰면은 애들이 못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맞으면서 배웠어. 맞으면서 수영. 진짜 많이 맞았어. 그것도 이제 엄마들이 현혹된 거지. 5명끼리 취미반에 딱 들어갔어. 이제 망했으니까 상호명을 발표도 되겠다. 스포랜드라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남한선역 입구 앞에 지금은 사우나로 바뀌었어. 수영장이 있었는데 취미 생활한다고 5명에서 쫄래쫄래 갔는데 갑자기 우리들한테 엄마들 번호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알려줬어. 그때는 초등학생이니까 뭐 별 관념도 없었지. 그러더니 한 일주일 있다 학교에서 우리를 불러. 갑자기 성남은행초등학교 그 방송실에서 나를 불렀어. 이름이 슬슬 기억이 나. 이민규, 김태균, 막 진성용, 강신성 한 명 누구지? 아씨. 어쨌든 막 이러고 막 오래 갔어. 갔더니 앞으로 너네는 수영 대표 선수라는 거야 학교에. 그래서 뭔 소리지? 수영 이제 이틀 배웠는데 이틀 그것도 배운 것도 아니야. 우리는 자유수영, 취미 수영이었기 때문에 키판 같은 거 맨날 우리 던지고 놀았거든.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던지는 거 아니라고서 네 이러면 또 가면은 또 키판 던지고 키판 이거 쫙 던지면 쫙 이렇게 되잖아 하고 그거 사람 맞추고 막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수영부래. 그러더니 집에 가니까 엄마가 학교에서 너네 불렀지. 알았어 이러더니 다음날에 우리 자유수영하러 딱 이쪽으로 빠지려고 그러는데 어떤 코치들이 니들이야? 이러더니 우리를 납치해 갔어. 그래놓고 갑자기 발차기를 하래. 그래서 뭐 그러더니 뭔가가 싸했는데 그때 엄마한테 못하겠다고 빨리 바락바락 우겼어야 되는데 우리도 아무 생각이 없었지. 너희는 앞으로 선수래. 야 근데 생각을 해봐. 어떤 어른이 갑자기 우리한테 와서 너네는 이제 대표 선수래 이러면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가오가 차오른다니까. 야 우리 선수래 하고. 너무 웃겼던 건 시합이 이미 한 달 남았어. 그 시합 나가기 한 달 전에 우리는 수영을 배우는 거야. 그러게 일반적으로 대회를 나가면 안 되잖아. 너네는 한 달 뒤에 대회를 나갈 거래. 청소년 그 수련관으로. 네 이러고 할 수 있지? 그럼 뭐라 그래? 네 하다가 와 2주 만에 그걸 다 배웠다니까? 하고 원래 사람들마다 그 자유형 잘하는 사람이 있고 평형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저병 잘하는 사람 이게 다 나눠져 있거든. 뭐 국어 잘하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 이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야. 우린 그런 것도 없어. 넌 그냥 자유형, 넌 평형, 넌 배형, 넌 저형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자세도 안 나와. 근데 그거를 그 코치님이 뭐로 해결을 하셨냐면 매로 해결을 하셨어.
그러니까 지금에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이제 공포에 그냥 야 초시계 있어. 1분마다 돌아가는 초시계가 있어. 계속 1초마다 한 바퀴가 돌아가. 시계 마냥. 이거를 50m 만에 60초를 돌아야 돼. 초등학교 애들이. 그럼 3바퀴 정도는 돌아. 근데 4바퀴 때부터 이제 체력이 안 돼. 그러면은 체력이 안 되면 그냥 차라리 빨리 때리던가. 애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가만히 냅두다가 거의 뭐 녹초가 되면 그때서야 끌어내가지고 손바닥 내 엎드려 막 이랬단 말이야. 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한 달 만에 수영 배운 지 한 달 만에 탁 대회에 나가서 모든 금메달을 쓸어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누가 제일 놀랬겠어? 엄마들이 제일 놀랬어. 그때 당시 대한민국 사회가 성공에 심취해 있었던 그 험난했던 그 시기에 금메달을 쓸어왔어. 내가 한 2개 가져왔나? 합쳐서 한 7개 가져왔을걸? 아예 은메달이 없었어. 그냥 가니까 1등이던데? 그래서 뭐지? 우리도 야 1등이다 와 이러고 그냥 좋아하다가 엄마들이 완전 눈빛이 바뀐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갑자기 나 수영 아프면 바로 뺄래 이러면 쉬어 이랬는데 엄마 나 오늘 수영 안 가고 뭐 해도 돼? 그러니까 안 돼. 아니 나 그냥 숙제 밀려서 그래. 숙제 공부한다고. 안 돼. 와 진짜 많이 맞았어. 아 왜? 왜? 여보세요? 빨리 얘기해. 수업 중이야. 학습지 좀 이따가 PDF 보여줄 수 있어요? 확통? 알겠어. 쉬는 시간에 보내줄게. 졸라 많았어 진짜. 나 그래서 엉덩이 피부가 죽어 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잖아. 개색 죽어 진짜 피부가 죽어 있어. 왜냐면 맞고 수영장물이 락슨물이거든. 맞고 까지고 피나고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또 맞고 이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 피부가 죽어버린 거야. 어? 맞다니까 졸라 맞았다니까 말을 안 믿어. 졸라 맞았어 진짜. 근데 막 우리가 훈련하다가 자유 수영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 그럼 보통 코치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다 끌고 가. 그 휴게실로. 거기서 때려. 왜냐면 거기가 실내 수영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잖아. 맞을 때보다 짝짝 소리가 나. 그때 한번 할머니가 우리 맞는 거 보더니 어이 너 일로 와봐 이러더니 코치님이 예? 코치 너 이제 얘 왜 때리냐고 막 이래가지고 그날 안 맞았거든. 그래서 우리 맨날 갈 때마다 할머니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휴게실로 끌고 가서 막 때리대. 그래서 우리가 막 수원 가서 원정 갔을 때도 우리가 금메달 다 따오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새끼들 메달을 따오니까 오케이 갑자기 우리한테 유니폼을 지원해 주겠대. 그래서 나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이게 추리닝인데 바지 뭐 이렇게 따로 입고 추리닝인데 여기에 성남은행 초등학교 딱 써 있어. 근데 너네 이제 국가대표 부르면 무슨 뭐 활동복 같은 게 있잖아. 그럼 우리도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긴 해. 근데 뭐랄까 그 수영 가는 건 굉장히 싫었지만 그 외적으로는 우리를 대우해 주니까 좋았거든. 그래서 이게 알죠? 이거 뭐 자크 딱 잠기고 막 후드 있는 그런 활동복이었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그거 지급받자마자 다음 날에 그 5명이 5명 그걸 다 입고 온 거야. 그것도 다 입고 와가지고 창피하게 이게 자크를 다 잠그면은 턱까지 이렇게 딱 잠겨 이렇게. 그다음에 모자를 딱 씌워. 하면 얼굴이 한 요 정도 보일 거 아니야. 이러고 5명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이러고 다녔어 학교를. 그리고 그때는 월요일에 한 번씩 무슨 방송 뭘 했거든. 방송으로 뭔가 뭐 한 거 같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방송국에 5명 전체적으로 갔어. 상 받으러. 이러고 언제 줘? 막 이러고. 그래서 그때 우리 학교에 태권도부랑 수영부 둘이서 누가 더 메달을 많이 따오나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내가 그때 진짜 수영을 그렇게 못하진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마지막 대회 때 마지막 이제 수영 그만하자. 저것만 마지막 대회 마무리하고 수영을 그만하자가 엄마들끼리 합의가 됐었어. 근데 왜 이게 사실 왜 스물스물 나왔던 게 우리도 머리가 좀씩 크니까 원래 코치님이 그랬거든. 너네 맞는 거 엄마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댔어. 그래서 진짜 죽을까봐 말을 안 했어. 저 사람은 날 죽일 수 있을 거다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 진짜 많이 맞았다니까. 진짜 많이 맞았어.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한 명이 꼰질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 에?
맞았다고? 어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겠어? 내 친구가 그때 뭐 자기 엉덩이 보여주고 했겠지. 그랬더니 엄마들끼리 그때는 카톡도 없잖아. 엄마들 5명이면 난리가 난 거야. 막 전화하고 막 그래서 야 맞았다고? 갑자기 엄마가 날 부르더니 야 너 수영장에서 발로 차가지고 수영물에 빠뜨리고 다시 나오면 또 발로 차가 수영물에 빠뜨리고 그게 누구야? 난데? 이러니까 엄마가 너야?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근데 대회가 한 달도 안 남았으니 그것까지 하고 수영을 그만두도록 하자. 이거는 뭐 제가 시키고 싶은 문제는 없고 이거부터 한번 같이 갑시다. 이사가 읽어봐요. 프라이데이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아 영어 읽어보라는 얘기였어. 뜻은 알죠? 뭐예요? 다행. 그래서 6개 문자를 배열할 건데 이렇게 특이 조건이 있는 경우는 되게 쉬워요. F가 맨 처음에 is라고 했으니까 이건 우리가 셀 경우의 수가 아닌 거야. Y가 맨 마지막에 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맨 뒤에 오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셀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어. 맞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하려면. 그 남은 문자들이 있을 거거든. R, I, D, A. 얘네들은 어떤 멘트가 없었고 그냥 이 새끼를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는 정답 4개만 나열하면 되는구나. 4팩토리얼 끝. 괜찮지? 어차피 FY로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우리들의 선택권이 아니라고. 이 안에서 4개 문자만 배열하면 된다고. 돼요? 얘는 별거 없었고. 그래서 특이 조건이 있으면 특이 조건부터 박아놓고 출발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소가로 2번은 별표. 많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있네요. 모모 사이에 모모가 오도록. 이 문제는 박스를 만드시면 편리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말 자체를 F와 Y 사이에 2개가 문자가 온다. 이 상황 자체를 박스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고정시켜버리면 그때부터 편해져요. 봐봐요. F와 Y 사이에 문자가 2개가 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래볼게. 몇 개짜리 박스를 만들어야 되냐면 4개짜리 박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치? 총 4개의 문자를 쓸 거니까. 근데 첫 번째, FY 사이일지 YF 사이일지는 문제가 안 알려줬다 이거지. 그쵸? 그래서 이 팩토리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YF로 왔다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됐지? 그럼 잘 봐봐. 그러면 이 남은 RIDA 중에 몇 개가 여기 와야 돼? 2개가 와야 되지. 그것도 배열해야 되지. 그래서 남은 4가지 문자 중에 2개를 골라서 이 안에 쳐박으면 끝나는 거예요. 돼? 그러면 남은 문자 봐봐. RI. 이제 이거 박스로 고정인 거야. 얘는 이제 이렇게만 다니면 돼. 그 경우수 우리가 이미 다 셌으니까. 봐봐. 그러면 문자가 총 여기 몇 개 보이니? 3개. 그렇지. 3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돼? 그 3개를 마저 배열하면 끝난다 이거야. 즉 여기까지가 뭐야? 박스 만든 거였고 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얘를 하나라고 바꿨고 3개를 줄 세우는 느낌으로 간 거예요. 이거 확 딴 데 보고 있었어. 야, 니들이 딴 생각하려면 내가 아까 수영 얘기했을 때나 딴 생각을 했었어야지 인간들아. 그건 존나 쪼개면서 듣다 갑자기 수업 시작하니까 또 딴 데를 보네. 이사가? 네 그렇습니다. 읽어보세요. 마스터요? 잘 읽으시네요. 자, 2번만 풀어봅시다. 시작. 식을 맞게 썼는지 볼까요? 저랑 식이 똑같으면 될 것 같아. MS로 박스를 만들지 SM으로 만들지 모르니까 이 팩토리얼로 시작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M과 S는 썼어. 4개의 문자들 중에서 3개의 문자를 골라야 되니까 4P상.
그러면 요렇게 골랐다 치자. 그럼 박스 하나와 A가 하나 남을 거니까 2팩토리얼 종류. 지금 나랑 똑같아? 똑같아? 돼? 이해 안 가는 거 빨리 얘기해. 늘 의문이네. 다 이해는 된다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자, 적어도 조건이 있는 경우 봐봐요. 적어도는 얘들아 이거는 밑에 문제에서 내가 한 번 더 시범을 보여줄 건데 적어도는 여사건에 대한 개념입니다. 봐봐요. 문제를 읽어볼게. 회장, 부회장, 총무 3명을 뽑을 거래. 남자 6명 있고요. 여자 5명 있대요. 여기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을 건데 여기서 뭐래?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을 뽑는 방법의 수. 이 얘기의 의미가 뭐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지. 이 의미는 뭐라고? 한 명이어도 되고 2명이어도 되고 3명이어도 된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식으로 접근했었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는 거야. 남자로만 뽑은 경우를. 이해돼? 이러면 남자로만 대표를 다 뽑은 걸 다 제외시키면 여기에 여자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전체가 몇 명입니까? 11팩토. 진짜 미안합니다. 11명 중에서 3명을 뽑으니까 11P3 에서 남자로만 3명을 뽑으면 일단 정답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식 쓰는 걸 할 수 있다가 아니야. 내가 여기서 5-1번 일단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풀이랑 다르게 한번 풀어볼 테니까 5-1번을 일단 풀어보세요. 볼까?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오도록 하래.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 전체 단양 5명 줄 세우는 5팩토리얼에서 이랬어야 돼. 양쪽 끝에 누가 오도록. 여자가 와버리면 그게 반대되는 개념이거든. 그치? 그러면 여자가 총 몇 명이었고 3명이었고 야 3명 먼저 양쪽 끝에 앉아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자 들어왔고 여자 들어왔어. 여기까지. 돼? 그럼 남아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 지금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마저 남아있잖아요. 걔네들은 이 세 자리에 알아서 앉으면 되니까 3팩토리얼 끝. 여사건식은 이게 끝이야. 돼? 이해돼? 이 경우의 수가 참 신기한 게 제가 식을 쓰면 이해는 돼요. 막상 혼자 하려면 잘 안 되고. 근데 봐봐요. 이렇게 여사건을 광고하는 문제들은 쉬워요. 이거 난이도가 떨어진다고. 이거 누가 봐도 적어도 한쪽 끝에 나오면 애들이 본능적으로 여사건을 생각하거든. 근데 니들이 경우의 수를 틀리게 될 거면 어디서 틀리게 되냐? 이 멘트가 없는데 이거 여사건으로 가야겠다. 이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근데 그걸 깨우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여사건 없이 풀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여사건 없이 풀어볼게.
그냥 말 그대로 풀어볼게. 봐봐. 그럼 내 생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내가 지금 몇 개 그리지? 봐. 넷, 다섯. 야, 저거 저 말대로 가려면 남자가 여기에 오거나 남자가 여기에 오거나 남자가 양쪽 끝에 와도 되는 거 아니야? 느낌이 왔어?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거야? 저건 한 번에 생각하기 어려우니 분류를 통해서 세 문제를 풀 거야. 이해됐지? 그럼 봐봐. 자, 잘 들어. 남자 몇 명이었니? 2명? 여자 3명이야? 자, 그럼 가볼게. 이게 왜 어려운지 봐봐. 여기에 남자가 와야 된대. 그럼 남자 2명이니까 야, 2명 중에 1명 맨 앞에 앉아봐. 여기까지는 돼? 여기까지 됐지? 생각 같이 해야 돼, 인간들아. 근데 여기에 남자가 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그건 여기서 셀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누가 와야 돼? 여자가 와야 돼. 야, 맨 끝에 남자가 오면 안 되니까 여자 1명 와볼래? 여자 앉았어요. 그럼 남은 건 뭐야? 남자 하나, 여자 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아서 가운데에서 배열하렴. 끝. 근데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어때? 같지 않겠니? 앞뒤만 바뀐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식이 똑같을 거라고. 동의해? 근데 얘 봐봐요. 이번에 양쪽 끝에 남자를 다 앉혀야 되니까 야, 두 자리에 남자 2명 앉혀봐. 이 팩토리알. 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럼 여자 3명 남았고 분필 들어간 것 같은데 입에? 여자 안 치면 되니까 3팩토리알. 오케이? 그럼 봐봐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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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정답이고 여사건으로 갔으면 이러면 정답 끝이고. 오케이? 둘 다 하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신발 이거 여사건이 낫겠다라는 판단이 니들이 드는 거야. 맨날 선생님들이 앞에서 야 이거 여사건을 풀면 쉽잖아 하면은 그러네 이게 아니라고. 시험장에서 어차피 내가 못 도와줘. 여사건으로 갈지 말지는 니들이 결정해야 돼. 그러려면 어때야 된다고? 그냥 푸는 연습도 여러 번 해봐야 된다고. 내가 한번 보여준 거야. 대표 유형 끝났고요. 잠깐 오늘 조합 계산까지는 들어갈 건데 뭐 별 무리 없을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6번부터 들어갈게요. 볼게. 5개의 숫자 0, 1, 2, 3, 4가 있대. 근데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연수의 개수가 뭐, 너무 쉬운데? 봐봐.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거라며. 생각이라는 걸 하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볼게. 0, 1, 2, 3, 4가 있어. 그럼 다은아 여기에 들어올 경우의 수는? 왜 5개에 여기다 0 들어오면 2자리로 바뀔 텐데? 생각하고 대답하라고. 다시 경우의 수 몇 개? 몇 개? 4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0이 들어와도 되거든?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 몇 개? 4. 여기는 3개. 오케이? 서로 달라야 되니까. 오케이?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짝수의 개수래. 그래서 이거 한 번에 가면 안 돼. 그래서 얘들아 문제를 읽고 경우의 수가 어려울 때가 이런 데거든? 문제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지어야 돼요. 일반화돼 있지 않아. 난 어쩔 수 없이 3개를 그리는 그 의도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자리 자연수가 짝수가 되려면 여기에 0이라든가 2라든가 4가 들어와야 되거든. 내가 왜 세 문제로 쪼갰겠니? 이 새끼 때문에 그래. 그렇잖아요. 내가 0을 여기다 박아두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야. 서로 달라야 되니까 얘는 3가지야. 얘는 12가지네.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봐봐. 2를 여기다 쓰잖아? 그럼 여기 경우수 몇 가지야? 3가지로 바뀌거든. 왜? 여기 0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몇 개야? 3가지일 거야. 같은 방식이겠네요. 그래서 이럴 때 문제마다 너네가 각각 판단을 잘 하셔야 돼. 18,
12 몇이야? 40이니? 30이니? 30 시키고 싶은 문제 없어요. 그런데 6-2번은 시킬 겁니다. 6-2번 6-2번 가운데 문제 실수 없이. 가자. 나왔어? 1, 2, 3, 4, 5, 6이 있어. 근데 6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대. 실시간 예를 들라니까?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1의 자리 숫자와 100의 자리 숫자에는 3의 배수가 들어와야 된대. 그래서 3의 배수가 뭐 있니? 3, 6이 있지. 두 개밖에 없네. 그러면 두 개에 먼저 박아놓으라고. 그럼 예를 들어 3, 6으로 바뀔 수도 있고 6, 3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2패. 그래서 내가 6, 3으로 박아놓을게. 됐지? 그럼 남은 숫자 4개? 남은 자리도 4개. 4팩토리얼. 끝. 괜찮지? 야, 이게 좀 걱정되는데. 너네 사전 알아요? 사전 가나다순 알아요? 알아? 오케이. 그럼 봐봐. 사전식 배열은 크게 갔다가 정답이 나올 때쯤에 쪼이기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가볼게. 은근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은근히 사전 배열을 잘 모르던데. 아니 모를 것 같은데. 요즘 누가 사전 봐요? 사전 보신 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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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A, B, C, D를 한 번씩 사용해서 A, B, C, D에서 마지막 D, C, B, A까지 배열할 때 갑자기 첫 번째 문제는 이럽니다. 야, 그럼 C, B, A, D는 언제쯤 나와? 몇 번째에서 나와? 이걸 물어본 거지. 그러면 내가 말하잖아. 초반엔 크게 가다가 정답이 나올 때쯤 확 조여주면 되거든. 그 의미가 뭐냐? 얘들아, 사전식 배열이면 맨 앞에 누구부터 와? 뭘 보고 4라 그런 거예요? 4라는 숫자가 어디 있길래 뭐라고 한 거 방금? 가. 자, 알파벳 하잖아. 저 어디 저 미친 거야? 너 영어 뭐 있어? 뭐가 있지? A, E, I, O, U. 맞았어. 아유. 야. 야, 방금 챗은 좀 심했다. 같은 나이인데. 둘이 안 친하지? 뭐라고? 뭐라 그런 거야? 저 새끼는 너 밤에 12시에 자. 너요. 일찍 자고 잘 자. 지금 계속 시간만 나면 꼬꾸라지는 게 지금 또 밤새고 있네. 이 애새끼를 그냥.
그 뭐야 윈터 몇 시에 시작이지? 지연아? 그럼 몇 시에 일어나? 이렇게 잘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버팅기고 자는구나. 9시에 일어나면 몇 시에 자? 한 새벽 3, 4시쯤 자니? 나도 요즘 무서워서 3, 4시에 못 자. 나 이제 요즘에 나 1시 넘어가면 뭔가 쫄려. 아씨 자야 될 것 같은데. 나보다 니네가 더 자야 돼. 왜? 나는 집중을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지금 여기 집중하고 있니? 내가 이걸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 수준이면은 난 지금 큰일 나지. 너네는 집중해야 돼. 근데 너네랑 나랑 차이점이 뭐야? 나는 일어서 있잖아요. 움직이잖아. 말을 하잖아. 활동을 하잖아. 신체적인 활동을 하잖아. 근데 핫바지다 니들은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잠 안 자고 버텨? 바로 잠 오지? 나도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내가 수업한 거 영상으로 내가 보고 있으면 잠 와요. 요즘 내 그 베드타임 스토리로 쓰고 있거든. 잠 안 올 것 같으면 그냥 내 유튜브나 보면서 와 이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지? 뭐 이러고 잠들어. 자야 돼. 가뜩이나 어렵고 모르는 거 천재인데 신발 끄고 피곤하면 이렇게 들리니? 그렇잖아 건이야. 어딜 봐.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뭘 두더지 게임이에요 이게? 한 새끼 막으면 저쪽에서 지랄하고 저쪽 막으면 이쪽에서 지랄하고 앞에 막으면 뒤가 터지고 옆에 막으면 좌우가 터지고 진짜 누가 뭐 학교인 줄 알겠네. 아 비슷해요? 아 비슷은 하겠지 병신아. 나는 분위기를 얘기한 거 아니야. 여기는 니들이 수학하겠다고 온 데 아니야. 강제로 온 데가 아니라. 아닌가? 강제로 왔니? 강제로 왔을 수도 있긴 하겠네. 어쩌라고 이씨. 갈까? 여기에 가는 없어요. 알파벳이니까. 자 그럼 맨 앞에 뭐가 올 수 있지? A. 그렇지. 근데 A였을 때 이 정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 세 개는 크게 가. 이걸 왜 세고 있어? 등신처럼 그냥 3팩토리알이지. 오케이? 맨 앞자리가 비어도 정답 안 나와. 이걸 왜 세고 있니? 크게 가라고 3팩토리알이야. 됐지? 근데 봐봐. C 적는 순간 살짝 쪼이자고. 왜? 정답에 근접했잖아. 근데 C 다음에 누가 와? A가 오겠지. 핫바리 새끼야. 생각을 하고 대답하라고. 그냥 확 그냥 진짜 머가리를 그냥 확 반으로 쪼개버려 그냥 씨. A, B, C, D면 A 개확 씨. C 다음에 누가 와요? A가 오잖아. 그치? 사전식 배열이면? 그럼 A가 왔을 때 이 정답이 안 뜰 거거든? 그럼 나머지 두 개도 살짝 크게 가. 자, 다 왔어. C, A 다음 누가 와? C, B가 오겠지. 됐어? 이때부터 노가다 뛰자고. A, D. 그 다음에 이게 떴을 거예요. 그 다음에 C, B, D, A. 이렇게 떴을 거예요. 여기가 정답이네. 끝. 그러면 6개, 12개, 14개, 15번째 나오겠네. 크게 가다가 정답이 나올 때쯤 확 조여주는 거야. 오케이? 해볼까요? 또 남았네. 20번째 오는 문자열을 구하시오. 20번째 오는 거, 두 번째. 20번째 오는 건 무슨 문자일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크게 가. 맨 앞자리에 A 올 수 있으면 3팩토리알.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6개밖에 안 된다니까? 여기서 뜰 리가 없어. 맨 앞자리가 B면. 이것도 뜰 리가 없다고. 이제 12개라고. C면 안 뜬다고. 여기까지 18개라고. 맞아? 근데 몇 개 남았어 이제? 2개 남았지? 이때 확 조여. D, A, B, C. 맞지? 그 다음 건 뭐야 이사가? 저 새끼 사전 모르는 것 같아. 이거 다음이 뭐야? 모르네. D, A, C, B가 되는 거지? 이게 20번째 문자죠? 18, 19, 20 이렇게. 정답이 올 때쯤. 너 성현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병신 같은 형 있다고 막 이러지 마. 어? 그래도 형이야. 이 앞에서 네가 뻘소리 하면은 혜인이처럼 채스 못하는데 앞에서 너 한껏 무시하는 웃음을 짓더라고 앞에서.
약간 너는 마인드를 그렇게 세팅해야 돼. 내가 1년 뒤엔 저렇게 살진 않겠다. 알지? 뭘 별로 시키고 싶은 문자가 없어요. 문자란다. 문제가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중단원 실전 문제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은 좀 많이 어려울 거니까. 이제 조합으로 들어갑니다. 페이지로 보자면 모르겠고 285페이지. 우리 반장 새로 뽑았니? 어느 반을 안 뽑은 거지? 안 뽑았는데. 그럼 전 반장이 여기 전 반장이 누구죠? 저요. 내가 반장비를 줬니? 안 좋습니다. 아 그래? 안 줬지? 줘야 돼요? 안 주셨어요. 지갑을 주시면 으아! 가자. 조합. 자, 이거 하기 전에 가자. 순열을 배웠었단 말이지. 내가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순열이 NPR을 썼고요. 이 P는 뭐 퍼뮤테이션이라는 그 어차피 영어 단어의 약자인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얘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열의 정의는 제가 벌써 3번째 씁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열로 나열한 것을 순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진짜 또 씁니다. NPA는 N팩토리얼이라고 알려드렸고, NP0은 1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NP1은 N이라고 말씀드렸고, 0팩토리얼은 굳이 문제에서 많이 내진 않지만 1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방법으로 계산하진 않고, 예를 들어서 11P2를 한다면 그냥 11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로 했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순열한 거에 거기에다가 실생활 문제까지 얹어서 공부를 했던 거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조합입니다. 얘는 어떠한 문자를 쓰냐면 NCR이에요. 당연히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N은 R 이상인 자연수여야 되고요. 어쨌든 조합의 정의를 지금 제가 써볼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끝. 차이점 말아라. 내가 순열을 가르친 다음에 조합을 가르쳤잖아. 그리고 일부러 순열을 쓴 거거든. 조합하고 순열의 차이점. 일열로 나열이 빠졌죠. 이걸 이해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열은 얘가 순서가 의미가 있는 애를 갖다가 순열이라 그래. 자, 선착순 3명 1등한테는 100만 원 주고 2등한테 50만 원 주고 3등한테 10만 원 줄게요. 그럼 첫 번째 오는 새끼랑 두 번째 오는 새끼랑 세 번째 오는 새끼랑 다르겠지. 이게 순열이라고. 그러면 조합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어? 몇 번째 뽑히는 게 상관이 없다고. 그럼 봐봐. 이런 느낌. 지금 내가 말하는 예시를 잘 들으세요. 내가 은준이를 첫 번째 반장으로 뽑았어. 준이를 부반장으로 뽑았고, 혜인이를 총무로 뽑았어. 그럼 내가 이러고 있다가 야 반장 손 들어 이러면 누가 들어? 은준이가 딱 저렇게 들겠지. 총무 손 들어 이러면 누가 들어? 혜인이가 딱 저러고 손 들겠지. 이해됐지? 내가 이렇게 뽑은 순서에 의해서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순열이었던 거야. 근데 잘 들어. 내가 이번에 은준이를 병신이라고 첫 번째로 뽑았어. 첫 번째로 병신이라고 뽑았거든. 근데 내가 두 번째로 준이를 병신이라고 뽑았어. 세 번째로 내가 혜인이를 병신이라고 뽑았어. 이러고 있다가 다음 날에 야 병신 손 들어 이러면은 세 명이 동시에 들게 돼 있어요. 이해돼? 이게 조합이야.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뽑은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냥 병신 손들어 하면 세 명이 동시에 들게 되겠지. 이해돼요? 이게 순열과 조합의 차이예요. 이해됨? 그러니까 얘는 일렬로 나열이 빠져. 즉 순서가 의미가 없어. 선생님 그럼 얘가 더 쉽네요? 그렇지 않아. 말은 좀 빠졌는데 계산은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해져요. 봐봐요. 인간의 뇌가 순서를 나열을 할 수밖에 없어. 경우의 수를 세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갑니다. 예를 들어서 O, C, E를 한대. 자, 뜻 해석해봐.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2개를 뽑겠다지. 그러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순열로 푸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이거 순열이지. 이거 OP이잖아. 그런데 몇 개가 줄 서고 있을까? 2개가 줄 서고 있지. 그 2개가 줄 서고 있는 걸 다시 빼주는 거예요. 2명이 줄 선 걸 빼주는 거야. 야, 내가 말하는 빼기는 실제로 사칙연삭의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의 반대가 누구니까? 나누니까 나누는 게 빼는 거죠. 다시 7C2 이래봐. 그럼 순열처럼 풀어. 7 곱하기 6. 근데 3명이 미안하다. 2명이 줄 센 걸 빼. 이거인 거라고. 8C3 얘는 순열처럼 풀어. 8, 7, 6 3명이 줄 섰네. 3명이 줄 선 거 빼. 3팩토리얼. 이해됐지? 아! 그러니까 조합은 일단 순열로 풀다가 그 알개가 줄 선 걸 빼는 거구나. 이해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근데 NPR이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의 내렸으니 순열, 분자인 n 팩토리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의 팩토리알 이게 순열인데 거기에 R 팩토리알이 지금 추가가 됐구나. 이게 조합의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정의입니다. 물론 우리는 계산을 이렇게 할 거예요. 또라이냐고 이렇게 계산하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거고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의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부가적 공식 때문에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건데 제가 나오는 즉시 여러분들한테 외워야 할 부가적 공식을 설명하죠. 첫 번째. 가자. OC0입니다. OC0이요? 네. 그리고 잘 봐봐. 야, 이거 외우고 거 먼저 하자. 봐봐. 앞에 거 팩토리알. 앞에 거 뒤에 거 뺀 거의 팩토리알. 뒤에 거 팩토리알. 다시. 분자인 뭐라고? 앞에 거 팩토리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의 팩토리알. 뒤에 거 팩토리알. 외웠어? 앞에 거 팩토리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의 팩토리알. 뒤에 거 팩토리알. 한국말로 외우는 게 좋아요. 저 문자가 바뀔 거거든. 내가 괜히 한국말로 외우기 시키는 게 아닌데 곱셈공식부터 지금까지. 가자. 시작. 앞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의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들어가주면 0팩이 뭐였지? 1. 그럼 5팩분의 5팩이지. 이게 몇이지? 1. 그래서 첫 번째 NC 0으로 나오는 거는 무조건 1입니다. 2C 0, 3C 0, 4C 0, 5C 0 전부 다 1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갑니다. 아니 멀었어요. 5C 1 가겠습니다. 그럼 앞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의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들어가주면 1은 1이니까 냅두고 4, 3, 2, 1 얘는 5, 4, 3, 2, 1 뭐만 남아? 5만 남지. 그래서 두 번째 NC1은 N입니다. 세 번째 OC2 들어가주면 앞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의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계산하고 나면 10 나와요. OC3 얘는 앞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의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들어가면 얘가 10 나와요. OC4 하고 나면 앞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의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들어가주면 얘는 5가 나올 거고요. OC5 시작. 앞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의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들어가주면 0팩은 1이고 5팩분의 5팩은 1이라서 얘도 1입니다. 세 번째 NCN도 1이구나. 근데 내가 이거를 또라이처럼 괜히 나열한 게 아닌데 봐봐. 이제부터 졸라 중요한 거야. 묶은 것끼리 보세요. 정답이 똑같을 겁니다. 맞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봐봐요. 뒤에 있는 거 더해봐. 0하고 5 더해봐. 뭐 나와? 5가 앞에 있으면 똑같아요. 다시 1하고 4하고 더해봐. 5가 있으면 얘랑 결과값이 똑같게 돼 있어요. 얘하고 더해봐. 5가 앞에 있으면 결과값이 똑같게 돼 있다고요. 외웠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설명하면 4번 공식. NCR은 같습니다. NC N-R. 어? N-R과 R 더해봐. N 나오지? 그게 앞에 있으면 똑같다고. 맞잖아. 얘랑 더해봐. N. 그게 앞에 있으면 똑같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15 컨비네이션 13 들어가면 너는 죽어요. 왜? 15, 14, 13, 12, 11, 19, 8, 7, 6, 5, 4, 3까지 쓰고 분모이는 13, 12, 11 지랄. 이해됐지? 그걸 앞으로 어떻게 바꾸면 편리하겠구나. 15C 2로 바꾸면 편리하겠구나. 얘랑 더하면 15가 되니까. 얘는 그럼 뭐만 하면 돼? 15 곱하기 14에 나누기 2만 하면 되니까. 정답 105. 암산도 되네. 신발. 된 거야? 수녀는 안 적어도 돼. 오른쪽만 정리하세요. 수녀는 제가 저번에 적게끔 시켰을 겁니다. 돼요? 적었니? 여기 적어요. 이제 끝이 보이죠? 조합 다음엔 다음 시간에 조합 끝날 거고 조합 다음에 행렬 남았고 행렬 2번 만에 끝납니다. 남은 2월 동안 뭐 하냐? 앞에 거 다시 해야죠. 빠가더라. 특강도 수업 몇 번 남았지? 2번 남았어요. 네. 그럼 다음 주면 끝나겠네요? 공통수학 2를 또 앞에부터 다시 할 생각은 없고 그 특강 시간에 또 공통수학 1으로 메꿀 겁니다. 얘들아, 기억이 너네가 쭉 배워왔으니까 배워봤으니까 이제 말할 수 있을 거야. 공통수학 1은 초반부부터 어디까지? 부등식까지 한 팀이야.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경우의 수 별개처럼 느껴지시긴 하죠. 그렇잖아. 그리고 행렬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1에서 어디가 중요한 거야? 다항식의 연산 시작부터 2차 부등식까지 한 팀이라고. 그래서 앞에 걸 못하면 뒤에 걸 못한다는 느낌은 있었지. 특히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할 때 인수분해를 못하니까 막 파탄 나고 그러잖아. 조리제법 기억 안 나고 뭐 해야 되지 이러고 있고. 오케이? 잘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올해 성적을 잘 받고 싶으면 무슨 시험을 잘 봐야 돼 일단? 중간고사를 잘 봐야 돼. 중간고사를 잘 보면 기말고사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 맞지? 맞잖아요. 중간 잘 보는 게 포인트예요. 솔직히 경우의 수 이거 하고 행렬? 딱히 낼 게 없어. 부등식에 또 키포인트 다 나올 거야. 부등식에서. 그러니까 제발 중간고사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공통수학 2 특강 진도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제가 공통수 1으로 채운다고 해서 뭐 신발 빠진 애 만에 거리면 치아를 같이 뽑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소 2등급이 뜨셔야 됩니다. 최소. 어떻게든 전교 70등이니? 전교 70등 안에 300명 중 70등 안에 들만 하잖아. 안 되나? 야, 우리가 나중에 돈 벌면 몇 퍼센트 안에 들고 싶으세요? 대한민국 딱 그 월급을 딱 펼쳐놓으면 몇 퍼센트 안에 들고 싶으세요?
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해버릇해야 돼. 무조건 경쟁이라니까요. 어딜 나가도 무조건 경쟁이에요. 진짜로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절대 질문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대. 뭐게? 하나 나 까먹었다. 하나 까먹었어. 하나가 서로 대학교 안 물어본대요. 아니요, 민감한 사회니까 대학에 학벌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학벌에 민감한 사회예요.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 땅이 넓어? 자원이 넘쳐?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우리는 다 뭐로 승부해? 대가리로 승부하잖아. 그러니까 오늘날에 삼성과 SK 같은 대기업이 나오지 않았을까? 머리가 안 좁으면 어떻게 죽거든 우리는. 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아버지 뭐 하시니를 안 물어보신대요. 잘 안 물어보신대요. 그게 부의 간음이 있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민감하다니까. 나라 특성이지 뭐. 미국에서도 못 물어보는 게 있다며. 미국에서 부의 기준을 가르는 그 질문이 뭔 줄 알아? 건강보험 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들어는 봤죠. 미국에서 감기 걸리면 몇백만 원 나온다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전 세계 최고라며요. 하긴 내가 병원 다니면서 그렇게 돈이 많이 깨져본 적이 별로 없어. 감기 같은 걸로. 그렇죠. 감기 걸리면 그냥 너네도 쉽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지 않아? 미국은 몇백만 원 내는데요. 나 코로나 때 돈 받았거든? 국가에서 돈 줬어요. 일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미국은 코로나 걸리면 어때? 집안 파산입니다. 어쨌든 무조건 경쟁. 그러니까 이게 견뎌내셔야 돼. 지안아, 애가 나중에 멀쩡하게 생겨. 애가 잘생겼어. 보니까 얘도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근데 애가 백수 새끼야. 나이 30인데. 그래도 만날 거야? 만날 거야? 네가 데이트 비용 다 내야 돼. 잘생겼는데? 그래도 싫어요? 나는 만나요. 나는 만나요. 저는 만날 건데. 그쵸? 그러니까 아니. 네? 그 정도 얼굴이었으면 나를 안 만났겠지.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지. 야, 나도 뭐 차은우처럼. 요즘 이슈에 된 인물이라 안 되나요? 아이씨, 어떡하냐? 몰라. 내가 내 얼굴에 차은우면 내가 여기서 수업하고 있을 것 같아? 나 그냥 강남역 카페 같은 데 앉아갖고 테라스에 앉아갖고 가만히 있을 건데? 알아서 몇 명 찾아오지 않을까? 아이씨, 진짜. 아이씨, 애들한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에 억울해하지 말라고. 너네도 비교한다고. 너네도 비교하면서 살잖아. 더 높은 곳, 더 나은 곳 찾아갈 거잖아. 그럴 거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돼. 나중에 능력 하나도 없는데 저는 이러잖아. 그럼 내가 딱 보면 어떤 느낌이야? 객기 부리는 거예요. 진짜로. 내 능력이 있는 애가 전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면 설득이 되는 거고. 되게 간단한 거거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가진 능력이 있어야지 남을 설득이 된다니까. 너희 엄마 말 잘 안 듣지? 특히 수학에 있어서 엄마 말 잘 안 들어. 엄마가 수학에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 말 잘 안 들어. 근데 내가 불러다가 너네하고 얘기하잖아. 수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야 이건 안 돼 이거 고쳐 하면은 니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 네. 당연한 거 아니야? 난 거기 안에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집에서 공부가 잘 돼요. 그럴 거면 성적을 잘 받아오셔야 돼요. 알아요? 선생님 숙제를 안 해도 이해는 다 되던데 성적을 잘 받아오세요. 그럼 숙제를 안 내게.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지 알겠어? 보통 너네들이 지금 말하는 건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맨날 수업할 때 저렇게 쳐줘라. 저러고 있어 막. 그럼 개소리만 짓거리고 있어. 근데 2등급을 받고 싶대. 내가 볼 땐 어때? 개똥꼬집이라니까요. 진짜로. 우리 이제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있으면은 아니지. 와, 우리 3개월 정도 있으면 중간고사가 와요.
그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한 5개월 남았다 이랬었던 것 같은데? 벌써 5분의 3이 지났다? 5분의 3밖에 안 남았다? 그럼 학교 들어가면 또 니네 표정 마탱이 가 있을 거 아니야. 왜? 힘들거든. 학교 갔다 학원 다니고 힘들거든. 또 이제 공부 좀 할까 이러면 수행평가 몰려와요. 그러면 이제 한창 또 문제풀이 해야 될 때 수행평가 때문에 한번 마비가 돼. 그러면 체력이 훅 빠져. 그러면서 시험이 망쳐. 그럼 너네 나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 기말고사 때 잘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3년 내내 다짐하다가 끝나요. 내가 늘 너네를 보면서 내가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며칠 전에 내가 나는 다 기록을 해놔. 내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놔. 안 그래 보이니?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기록들을 다 해놓으면 내가 예비 고1 때 맡았던 그 반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고3 때 보면 예비 고1 때 나를 만났던 애들 중에 2명 빼고 다 내가 모르는 애들이야. 무슨 얘기냐면 2명 빼고는 다 이 학원을 나갔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나가면서 또 다른 애들이 채워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비 고1 시작점에 나랑 같이 한 애들이 여기 있을 거야. 이 애들이 예비 고3 딱 되니까 2명밖에 안 남아. 그게 몇 년 연속이냐면 2년 연속이에요. 둘 다 그러던데?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 이 중에 이제 2명 빼고 다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산술적으로. 그리고 너네가 사라지고 또 누군가가 오겠지? 근데 옮기고 좌시고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옮겼을까? 걔네들은 나한테 왜 또 옮겨오고? 뭔가 잘 안 됐겠지. 그걸 틀어 막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초창기 때 했던 얘기도 학원이 중요해? 너네 성적에? 안 중요하거든? 그럼 첫 번째, 왜 학원 아니면 공부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고집 부리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 학원 갔다 와서 무슨 공부를 하냐 이거잖아. 집에 가면 밤 10시인데. 근데 지금 니들이 그런다며. 학원이 중요한 건 아니라며. 잘하는 애들은 학원을 안 다녀도 과외를 안 해도 혼자 인강으로도 열심히 잘 하시는 애들도 있고. 그치? 진짜야. 너네 학원비 없어서 학원 못 다니는 애들도 꽤 있어요. 주변에. 지금 이게 만만한 비용이 아니라고. 근데 그거를 방패막이로 집에서 공부를 안 해요는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인 새끼지. 근데 너네 지금 공부 왜 하는데? 나중에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서 이게 막 굶어 뒤지기 싫으니까. 또 대학이 중요하다니까. 막 이끌려 오고 있는 거잖아. 아니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겨야지. 이겨야 돼. 내가 1등 하나 소리는 안 할게. 내가 1등은 아니니까. 아니 그런데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 돼. 해보는 데까지 계속 하잖아. 그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점점 커지긴 해. 멈추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저기 동생 강사들한테도 내가 항상 얘기해. 징징거리면은 내가 뭐라 잔소리는 하거든. 쟤네한테도. 너네 징징거리지 말고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나도 지금 늘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내가 뭘 또 준비 중이야. 무섭지 갑자기. 내가 개념말을 이끌고 오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 못해. 못하니까 안 해. 안 하니까 더 못해. 크게 보자면 이 악순환. 이걸 내가 좀 고쳐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를 계속 내가 고민을 하고 살았을 거 아니니. 그래서 올해 한번 좀 대차게 뭔가의 변화를 줄 거긴 하거든.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꼴배기가 싫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하남 지역 시험이 어려워졌어도 내가 내준 숙제랑 내가 하는 수업이랑 잘 소화가 되고 너네가 연습만 똑바로 했으면 그 등급이 절대로 안 뜰 거거든.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고2도 20명 데리고 있는데 1등급이 6명이나 된다니까. 근데 4등급이 4명이나 돼요. 그럼 내가 늘 물어봐. 이해가 되고 있니? 된대 신발.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근데 등급이 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갈렸을까? 뭘까? 숙제? 너가 제일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어? 거기에 대한 악순환을 내가 끊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뭔가가 지금 나도 고민 중이긴 해. 계속 집에 가면 그 생각에 빠져 있거든. 어떻게 할까? 이름은 뭐로 지을까부터 시작해서. 늘 내가 왜 방금 얘기했냐면 내가 너네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 나도 늘 문제가 생기고 해결을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매년 나도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니들은 더 심하게 나보다 노력을 하셔야 돼.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내가 1년 열심히 사는 거랑 너네가 1년 열심히 사는 거랑은 영양가가 달라요. 너네도 공감은 할걸? 내가 여기서 1년 열심히 하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 고작해야 좀 삶이 나아졌다의 느낌인 거지만 너네는 거의 직위가 바뀔 수 있다니까? 내가 요새 1년 열심히 하면 갑자기 영어 강사 되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면 뭐 갑자기 버는 돈이 막 몇 배가 되고 그래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근데 너네는 실제로 버는 돈이 몇 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3년 동안 있을 거라고. 돈이면 돈, 아니면 뭐 각자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좀 쓰잘데기는 대가리 굴리지 마. 나한테 그러던데 어떤 애가? 선생님 저는 인생의 돈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그래서 저는 돈 욕심이 없습니다. 맞지? 저는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합니다. 이러던데 그래. 근데 좀 반대로 생각해보자. 능력이 있는 애들은 돈을 어느 정도 벌면서 주 3일만 일해요. 그렇지 않을까? 돈 욕심 없는 애들은 돈도 못 벌고 일도 다 해야 돼. 한 예를 들어 300 벌려면 공부 안 했던 애들은 주 6일 내내 일해야 되고 나는 한 주 3일 일하면 되고. 그러면 누가 더 여유로운 거야? 내가 더 여유로운 거잖아. 무슨 의견도요. 너네가 이제 좀 계속 커가면서 느끼겠지만 못하는 새끼들이 떠드는 거는 별로 데미지가 안 와요. 그래서 난 솔직히 공부 못해 더럽게 안 하고 숙제 하나도 안 해놨고 학원 딱 옮기면서 이 학원 다니니까 성적이 안 올랐어요 라는 말을 하는 애들은 솔직히 없긴 한데 했어도 나는 딜이 안 박힐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 비응신. 그렇잖아요. 니들도 옆에서 개 돼지 새끼가 갑자기 날씬한 거 필요 없어 이런 거랑 뭐가 달라? 저 새끼는 날씬해 본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그 딜이 박히는 거고 설득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꾸 싸운다고 그러더라고. 최근에 얘기를 해보니까 집에서 성적을 잘 받고 나서 싸워. 너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적어도 한 1, 2등급을 받아놓고 엄마한테 설득을 해야 먹힐 거 아니야. 신발 4등급 새끼가 엄마한테 아씨 엄마 나 지금 혼자 공부하니까 공부가 더 잘 된다니까 해봤자 이 새끼 놀려고 하는구나 밖에 안 된다고. 맞지? 3달밖에 안 남았다. 사회과학 빨리 하셔야 될 거고 국어도 빨리 하셔야 될 거고 전쟁이야. 전쟁터라고.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쟁터예요. 상대평가 내신은. 너 90점 넘었어? 나 90점 넘었어. 우와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너 92점이야 91점이야. 내가 이겼다 신발. 근데 내 석차가 1등급 안에 들어와? 1등급 문 닫을까? 2등급 문을 열까 내가? 전쟁터라니까? 점수 소수점 차이로 등수가 갈리는데? 그 등수 때문에 등급이 갈리는 거고 그 등급으로 인서울이냐 경기권이냐 갈릴 텐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안일하게 오늘 좀 힘들다고 이러고 있으면 남들한테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놀 거 같으면 자라고 그냥. 그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야. 죽어도 공부를 못 하겠으면 자. 그럼 오늘 같은 날에 수업할 때 힘들진 않을 거 아니야. 나도 릴스 보는 거 좋아해. 근데 왜 내가 5시에 지하 주차장 가서 잠이나 쳐자겠어. 지금 영향을 줄까 봐 그런 거일 거 아니야. 나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수업을 해야 너네가 이해가 잘 될 거 아니야. 나도 관리를 하는데 니들이 왜 안 하고 왜 뻗탱기냐고 내 말은. 핸드폰 하다 밤새지 말아라. 게임하다가 12시 넘기지 말고. 왜 전쟁 나가서 그냥 몸으로 싸우지 왜? 무기 하나도 없이. 빨개 벗고 싸우는 거랑 뭐가 달라? 그 정도로 우리는 피지컬이 대단하진 않거든요? 알겠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깜짝이야. 어떤 핫바지야? 제가 빨리 이 두 문제 풀어드리고 보내드릴게요. 자, n+1, n+2 순열처럼 푸는 거라고. 미안하다. 줄였어야 되는데. n-1 이렇게 돼 있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세 명이 줄 선 걸 뺀 거죠. 오른쪽은 n-1
두 명의 주성거 빼겠습니다. 2 곱하기 1을. 자, 끝났어요. 어차피 n은 얘보단 작을 수 없어서 n이 2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 자, 가볼게요. 2 약분되고요. n, n-1, n, n-1 약분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n 플러스 1이 좌변에 남고 오른쪽은 1만 남아요. n 값 몇이에요? 2. 끝. 됐지? 그리고 이거 하실 거예요? 이걸로 바꿔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죠. 자, 이게 나와서 뒤에 있는 게 R이 있으면 좀 어려운데 이거부터 좀 계산해 볼게요. n, c, 1은 제가 n이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13, 12에다가 두 명이 주성거 뺄 거면 2 곱하기 1. 그러니까 얘가 6이 될 거라서 78인가요? 78에다가 얘를 더하면 91인가요? 맞게 계산했어요? 91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14 컨비네이션 R이 된다고 하니까 R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자, 생각해. R이 1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끝입니다. R이 1이라고 생각하면. 맞지? 근데 R이 만약에 2라고 생각하면 하나씩 더 붙여주면 되잖아요. 끝났다. 끝났죠? 계산해보면 91 나오지? 그러니까 R이 몇 개였던 거야? 2개였던 거야. R값 2. 이러고 구하시면 되는 문제고 여기까지 숙제고 얘들아 쌤비 빨리 나한테 줘볼래? 쌤비 빨리 쌤비 숙제 내야 돼요. 이번 주에 쌤비 있는 사람 빨리 적어주세요. 쌤비 없어 아무도? 제 기억이 맞으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 풀게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2차 부등식까지 끝내오는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차 부등식이 완료가 되시길 바라고요. 2차 부등식은 쌤비고 완솔은 지금 몇 페이지니 이거? 285페이지까지 고생들 하셨어요.